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고요. 오늘도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미리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정말 재밌는 내용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번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자는 건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종구 부장이 워낙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재밌는지 모를 텐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자, 먼저 그에 앞서서 이제 현재 요즘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새로운 내용들 좀 있을까요? 저가 이제 앵커님하고 막 이제 좀 재밌는 번외적인 얘기,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시장의 뭐 속보성 얘기보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 얘기할 때도 좀 뭐 바둑 이야기하면서 모자 씌우기 그렇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속보성으로 막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도 저는 최후의 보루로 모자 씌우기, 네네.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제 북한을 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았고, 실제적으로 약간은 미국한테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얘기지만 네. 땡큐한 얘기로 모자 씌우기가 사실 중국, 홍콩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사실 나온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면에 어제 오늘 다 그걸로 도배된 이슈인데 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중국 공산당 안에 대외 연락부가 주최한 중미 정당 회의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중미 기업가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중미 정당 회의가 뭐냐면 중국은 당이 몇 개죠? 한 개죠. 하나죠. 네. 예, 공산당하고 이제 미국 공화당하고 네. 민주당 인사들이 기업인들을 데리고 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네. 회의가 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 중미 기업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 적자보다는 네. 믿음 부족 해결이 더 긴박하고 중요하다. 네. 서로 간에 양국 간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 네네. 이 얘기를 왜 기업가들이 했을까? 왜 했냐면 이 숭따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 부장이 민주당 대표에서는 전 상무장관이었어요. 캐리 로크가. 네. 그 사람하고 공화당 대표는 이제 잭슨 주택 도시개발청 장관인데 이분들이 이제 양국의 어떤 발전이 전 세계에 직접적인 우리 영향을 준다 해서 서로의 번영을 강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 폭이나 이런 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 네네. 근데 지금 사실 미국 인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중국 안에서의 언론이나 문화를 챙겨보자면 어떻게든 지금 홍콩 반환된 네네. 자국의 어떤 100년을 기다려온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럼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의존도는 서로 깰래야 깰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발전시키자. 네.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상관없이 이제 사실 지금 중국 시장 경제는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샤오미 그룹에서 이제 2020년에 5 휴대폰을 이제 10개 출시한다. 왜냐면 지금 폴더블 폰 하면 지금 삼성하고 화웨이 뭐 몇 개 네네. 회사밖에 모토로라 몇 개 회사밖에 주목을 안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는 2020년에 10개 종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화웨이가 이제 또 최근에 미국 거래 제한은 자기네 끄떡없다. 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화웨이가 뭐가 중심이 된다 그러냐면 핀테크의 중심이 된다 네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제 또 나온 얘기가 차이나 텔레콤. 우리 예전에 죄송합니다. 아이폰이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한테 요구했던 게 계속 광고해라, 막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판매도 잘 됐고, 차이나 텔레콤이 이번 12월에 네. 삼성하고 연계해서 5G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급등한 중국 시장 종목 중에 사유도 신과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이게 갑자기 급등했는지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좀 안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왜 올라갔냐면 화웨이가 이것도 네. 마찬가지고 화웨이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사유도 신과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지도? 예, 지도 관련한 이제 회사인데 얘네가 매출 구조가 내비게이션이 한 36%고 빅데이터 서비스하고 자율주행
네네.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5G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가장 거기에 대한 산출물이 뭐냐라고 네. 얘기할 때 다 자율주행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웨이가 자기네가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얘네 사유도 신고하기 얘네들을 분명히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아예 구매 부분을 어제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급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그 중국 종목에 제가 한번 프로야라는 그 화장품이요? 화장품 회사, 네. 예, 그 회사가 그 지금 스페인 화장품 회사 그 프리마 더미라는 그 합작 회사, 뭐 최고의 피부, 그 네네. 저는 화장품 브랜드는 잘 모르는데 얘네하고 그 안티에이징, 예, 그 향후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시장을 이제 비즈니스로 확대할 것을 기대해서 다브렌다의 첫걸음을 내줬어요. 제가 뭐 시간이 조금 할애되면 이따가 뭐 그 이 종목 프로야하고 화장품을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위생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건강 구강 행동 방안에 올해부터죠. 네. 1919년부터 25년에 이제까지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치아가 안 좋아요. 그래서 12세 아동 충치 발생률을 32% 이내로 통제할 계획. 얼마나 많길래? 네네. 예, 그죠? 32% 이내 통제할 계획이고 25년까지는 30%까지 통제할 네.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 아이들의 충치를 통제한다는 것도 참 상상하기가 어렵고 통제가 된다는 걸 믿기도 어렵고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저도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면 중국에서 예전에 게임 규제를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왜 게임 규제를 하냐? 청소년들의 눈이 나빠지니까 게임 규제를 한다 했던 것처럼 네. 이게 뭐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또 이상하지도 않기도 해요. 네. 어쨌든 중국에서 충치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뭐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업별로도 분명히 이 임플란트나 아니면 충치 관련, 뭐 치과 관련 여기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 일단 현재 중국의 치과 산업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중국 치과는 일단 그 이거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치과 의사들이 여하튼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치과 의사분들은 제가 이게 통계가 그냥 뭐 방송으로 들은 얘기니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7, 80%가 임플란트 시술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10%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치료는 물론 재료들과 어떤 모든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치과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임플란트 쪽에 대해서 분명히 치료를 하실 수 있냐 이 역량이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지금 일단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네. 또 반대로 인구는 저희의 많죠. 뭐 수십 배 네.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간략하게 이빨 우리가 그 충치 치료, 네. 그다음 보전, 보철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좀 얘기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치료를 하면 네. 그 뭐 치수 치료 아니면 아예 발치 네. 이런 상황에 이빨이 안 좋은 부분을 일단 치료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때우는 어떤 보존형이 있을 거고 네네. 아예 새로 삽입을 시키거나 어떤 이제 장치를 두는 보철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 임플란트는 이 보철 분야 쪽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국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 건강한 치아 상태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그래도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나오고 있습니까? 1%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1%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중장년 이게 이제 이거는 뭐 그 중국 증권사가 준 데이터이긴 한데요. 네네. 그 충치 비율이 35세에서 44세의 중년층이 88%나 되고요. 88% 예. 대부분이네요, 그냥. 예, 네. 그리고 노인층이 98%. 예. 그리고 뭐 65에서 74세의 치아 이거는 이제 아예 뺀 상실 비중이 86%에 달한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의 이 치 재료, 뭐 네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뭐 떼우고 인레이, 온레이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치 재료 관련한 시조를 2020년 바로 내년이에요. 네네. 4천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다. 이게 4천억 위안이면 우리나라로 한 돈으로? 67조 네네. 예, 정도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크게 보고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130 여기 이 증권사가 준 내용 보면 134만 원에서 369만 원까지. 네네. 예, 그래서 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할 사람은 하죠. 다 한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느 정도 이게 좀 되냐 봤을 때
그 이 임플란트 시장을 왜 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갔었을 때가 $10,000 소득 시장이었던 그 2000년대 국민소득, 초반 네. 국민소득. 그렇게 치면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이 통계를 보니까 초상증권에서 준 데이터가 네. 인구 10,000명당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중국은 단 7명밖에 안 된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구 10,000명당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7명밖에 안 되고요. 10,000명에 7명. 우리나라가 600명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나라를 빗대서 얘기한 게 뭐하지만 여기 나온 대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모두 10,000명당 100명이 넘는 걸 감안해서는 너무나 작은 숫자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진에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네. 그 저기 오스템 아시죠? 네. 네, 오스템에서 이제 중국 치과 의사들을 데리고 이제 실습 부분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사실 이쪽이 제가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실 어떤 세일즈를 할 때는 자기네 궁극적인 고객 목표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은 아까 언급드렸듯이 시장은 무한히 큰데 근데 거기에 치료에 관한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임플란트 시술이 굉장히 난해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인지하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게 네. 조금 그 난이도를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희가 네. 시간이 좀 한정적이니까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이 임플란트 시장을 비롯해서 치과 치료 시장의 성장성 지금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소득 $10,000 정도를 약간의 어떤 대충의 기준으로 봤을 때 타이밍도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중국의 관련 기업들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구강치료 기업을 중국 증권사 4개한테 지금 다 물어봐도 네. 다 얘기는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통책의료라는 네. 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치과의 전문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과 치료에. 예. 치면은 무슨 의료재단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니면 어떤 전문 병원. 네네. 예, 근데 이쪽은 이제 사실 기업이 어떤 돈 될 만한 부분을 많이 건드려야 되겠지만 여기는 제대로 좀 짚은 것 같아요. 소아과 부분하고 네. 그 치과 치료. 근데 얘네가 실제적으로 그 매출 구조가 임플란트하고 치아 교정만 보더라도 30%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강 위생 치료기관. 네, 네, 지금 기업이라고 해당 보시면 기업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뭐 치과와 관련된 그 사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비 대비해서 이제 9.2% 정도 매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그 병원은 이제 한 30개지만 재밌는 거는 일단 그 중국의 전체적인 그 병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병원은 한 3만 개 정도 돼요. 네. 근데 공공위생기관은 100만 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위생기관. 네네. 근데 이제 공공의료위생기관 그런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중국의 모든 성이나 시 이런 직할에 이제 100개 정도의 치과 의료 기관을 세우는 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네. 여기에 얘네가 이제 하는 투자 방법이 그 자기네가 항상 이제 주도권을 잡고 완전히 경영 방식처럼 51% 지분을 자기네가 가져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치과 그 의사들 현지 의료진한테 구해서 이제 한 40%까지 또 이제 실제로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합자 기업이 투자하게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운영해서 다 이제 직영할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게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그 주요 진료 과목이 말씀드렸듯이 치과, 안과, 소아과 그렇게 네. 이제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다음 시간까지 또 있어서 시간 네. 제약상 네.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차이나TV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